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지원위원회가 강원도청에서 첫 회의를 갖습니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강원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지원위원회를 계기로 국회 상정된 특별법 개정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30명이 참석하는 지원위원회는 오늘 9명의 민간위원 위촉식을 갖고 운영 세칙을 심의합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 김 지사는 정부의 규제로 인한 폐해를 언급한 뒤 장관들에게 권한 이양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서 춘천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원주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강릉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오히려 강릉 도청 이청사 설치 등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등 수부도시의 위상이 깎이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가 강원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달 초 강원도는 반도체 교육센터를 원주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원주 반도체 산업 육성을 1호 공약으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정부는 강릉에 국가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천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와 세라믹,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을 중점 유치 육성할 계획입니다. 동해 북평, 원주 불원에 이어 강원도의 세 번째 국가 산단입니다. 김 지사는 또 세계적인 전기차 테슬라 공장 강릉 유치도 약속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춘천 시민들의 속내는 착잡합니다. 강원도가 춘천의 미래 산업 육성과 비전 제시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소외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주에 반도체를 주고 강릉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주고 그러면 춘천은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요?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고. 춘천은 기껏해야 강원도청 새 청사 이전이 고작입니다. 신도시 개발 효과에 못지않게 도청이 떠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걱정입니다.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춘천 공약이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연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을 강원도가 유치한다는 장담이 없습니다. 설령 유치한다고 해도 춘천에 올지도 미지수입니다.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유치설도 있지만 강원도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원주 혁신도시는 2차 이전도 욕심내고 있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다른 시군들도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설치는 춘천 소외론에 불을 당기고 있습니다. 인구 30만 달성으로 특례시를 꿈꾸는 춘천시의 악재인 겁니다. 인구 몇 명 늘리기 힘든 판에 수백 명의 인구를 한꺼번에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정에 춘천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데이터 산업 수부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강원도가 앞장서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춘천도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고.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의 위상이 어쩌다 이렇게 쪼그라들었냐는 자주 섞인 말들과 함께 불만의 시선이 이곳 강원도청을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영월을 비롯해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폐질환 문제를 시멘트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들이 낸 소송에서 주민들이 줄줄이 패소하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는데요. 환경부가 소송의 기초 자료가 될 건강 영향 조사를 새로 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멘트 공장의 분진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강원 영월과 삼척, 충북 제천과 단양 지역 주민들이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4개 시멘트 회사가 주민 64명에게 6억 2,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회사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들 가운데 단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판결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일부 주민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시멘트 회사가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개선 명령을 받았고 높은 효율의 집진 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더 많은 시멘트 분진이 나왔을 거라며 주민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게 진폐증의 원인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공장의 분진에 노출돼 진폐증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1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주민은 과거 석탄광산에서 2년간 근무한 걸 비롯해 직업력 때문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멘트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재판을 비롯해 환경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을 받았던 주민들은 지난 2020년까지 모두 소송에서 졌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주민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10년 전 환경분쟁조정위의 건강영향조사가 유해물질 배출 사실, 주민의 노출과 피해를 증명하기에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고 새롭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조사 방법이나 건강 자료 분석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과거 조사 결과나 법원 판결, 최신의 어떤 조사 방법론 등을 좀 분석을 해서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건강영향조사를 기획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후부터 길게는 앞으로 수년 동안 시멘트 소성로가 있는 11곳의 주민 전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주민들의 고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 2026 ITS 세계총회 개최 도시인 강릉시에 미래형 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강릉역이 기존 환승센터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형 교통수단이 집결하는 교통허브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강릉역은 서울을 오가는 강릉선 KTX가 운행하고 있고 오는 2027년이면 고성 제진역까지 동해 북부선이 연결돼 동해안 교통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 강릉선 KTX에 이어 동해 북부선까지 조성되면 강릉역 일대가 복합 환승센터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미래 교통 허브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 사업에 강릉역 등 전국 4개 철도역이 선정된 겁니다. 기존 환승센터가 철도와 버스, 택시 등을 연계했다면 미래형 환승센터는 UAM, 자율주행차, DRT 등 아직은 낯선 미래 모빌리티까지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상지는 강릉역 바로 앞 부지로 두 공간을 연계하는 복합 컴플렉스로 거듭나게 됩니다. 미래형 환승센터 옥상에는 드론 택시라 부르는 도심 항공교통 UAM의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가 들어섭니다. 시속 130km로 하늘을 날 수 있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교한 드론 관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청정 자동차로 불리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공간도 마련됩니다. 도심형 항공, UAM도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는 미래형 환승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ITS를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 도시로서 미래형 환승센터는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와도 연계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공유형 모빌리티인 킥보드나 전기 자동차 등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해 이용할 수 있고 관광형 자율주행 자동차가 연결돼 시민들이 ITS를 보다 가까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이른바 DRT 서비스로 여객은 어느 곳이든 갈 수도 있습니다. 강릉시 전체 ITS 기반이 인프라가 구축되고 다양한 미래형 모빌리티가 강릉시 전역을 다니게 될 겁니다. 이러한 모빌리티들이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에 모여서 다시 강릉시 전역으로 흩어지는 정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이번에는 용역비 명목에 국비 2억 5천만 원만 받게 되지만 국가 법정 계획에 반영된다면 사업비의 3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강릉역이
미래 교통 허브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십 명을 돌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런 건지 이송미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투석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자 수십 명의 기록을 꼼꼼히 살핍니다. 12호에 2번, 4시 2번이요. 이어 환자를 찾아가 혈압을 확인합니다. 올해 10년차 베테랑 간호사는 오늘도 시간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맘 먹고 뭐 화장실 갔다 올 시간, 맘 먹고 식당 갔다 올 시간 거의 없습니다. 뭐 사탕, 초콜릿 이런 거 당 떨어지니까 먹고 있습니다. 올해 4년차 간호사는 혼자서 환자 25명을 돌봅니다. 의료법상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는 12명. 2배가 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속에 삽니다. 응급 환자가 한 명만 껴있어도 일이 다 밀리거든요. 제가 연차가 낮은데도 밑에 애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입장이 되니까. 간호사가 적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올해 2월 기준 강원대병원 간호사 정원은 761명. 하지만 50명가량 적은 7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5년 전보다 100명이 늘기는 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병동을 떠나는 간호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임금 때문입니다. 신입 간호사의 경우 국립인 강원대병원은 사립인 한림대병원보다 연봉이 1,000만 원이나 적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는 간호사의 40%가 입사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강원대병원도 3년 차를 넘기지 못하고 퇴사한 간호사만 65%에 이릅니다. 강원대병원은 이달 들어 간호사 72명을 더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초임 직급을 올리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빨리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인력이 더 많았으면 더 자주 환자들 하나씩 보고 그랬을 텐데. 간호사들의 부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지방시대 정책 자유의 선도 모델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강원연구원 김범수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톡톡을 통해 강원도의 4대 핵심 규제 완화는 정책 자유를 갖는 데 필요한 최우선 과제고 정부도 이 기회에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과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시대를 외친 윤석열 정부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을 실질적 분권 모델 개척과 확산의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1.4포인트 내린 91.7을 기록해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강원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기준가 100을 하회하면서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 이후 현재 생활 형편과 향후 경기 전망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1.8포인트 상승해 강원도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이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할 유망주 육성을 위해 전지훈련을 지원합니다.
스노우보드와 피겨 종목 각각 3명씩의 선수가 선발됐고 캐나다와 일본, 미국으로 떠나 맞춤형 강습과 집중 훈련에 참여합니다. 평창기념재단은 겨울 스포츠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평창 겨울올림픽 시설과 유산을 활용해 전문적인 강습을 제공하는 플레이 윈터 스포츠 아카데미 사업을 해왔지만 전지훈련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도가 이달 6일부터 2주간 실시한 해빙기 합동 안전 현장 점검에서 45건의 관리 미흡 상황을 적발했습니다. 급경사지와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등 다중이용시설 41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 토사 유실과 낙석 발생, 안전 난간과 인명 구조함 파손, 출렁다리 바닥 부식이나 뒤틀림 등의 사항을 적발해 개선 조치했습니다. 한국철도 강원본부가 KTX를 타고 동해안의 봄꽃 축제를 즐기는 여행 상품을 운영합니다. 경포 벚꽃 축제 기간인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강릉선 KTX를 타고 와서 벚꽃 축제와 바다 열차를 동시에 즐기는 상품과 평창 오대산의 경치와 강릉 벚꽃을 함께 즐기는 상품도 출시했습니다. 또 4년 만에 열리는 삼청 맹방 유채꽃 축제와 장호항의 경치를 동시에 즐기는 기차 여행 상품도 운영됩니다. 2023 강릉 단오제의 주제가 단오 보호화사로 정해졌습니다. 보호화사는 보살펴 도와준다는 뜻으로 강릉 단오제위원회는 강릉 단오제를 통해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나아가 한국 전통을 지켜나가자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축제의 도심 전역화, 시민 참여 확대를 추진하며 5월 24일 신주 빗기와 6월 3일 대관령 산신제, 국사 성황제에 이어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본행사가 이어집니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강원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이 142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30개 원주 업체가 공동관을 구성해 참여했고 원주 16개 업체와 춘천 2개 업체는 개별 전시관을 만들어 국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였습니다. 강원 의료기기 업체 수는 전국의 4.25%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수출액은 6억 5천만 불로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9년 연속 강원도 수출 품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아리랑 전승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국 16개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 가운데 정선군도 포함해 사업비 2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공동체 종목의 전승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춘천 지역 치매 추정 환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 수는 6,019명으로 처음으로 6,000명을 넘었고 올해는 6,338명으로 늘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한기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한 결과 참여자 83명 중 53명이 인지 선별 검사 점수가 향상됐다며 두뇌 건강 놀이책을 통해 수준별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구규림관리소가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춘천구규림관리소는 춘천과 화천, 철원 등 구규림 138헥타르에 30만 3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재해 방지림과 경제림 등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무 심기로 안정적인 목재 생산과 함께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1,3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 사회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구축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예산안에는 춘천 사랑 상품권 발행과
중소기업 고경력자 임대숙소 지원,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농장 조성과 정원도시 춘천 조성, 수소충전소 운영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4월 6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와 춘천시가 춘천시 임산부와 배우자 114명에게 100일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2023년 춘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접종 희망자는 신분증, 접종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 임신확인서 사본 등을 갖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가족보건의원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화천군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이 전국 기초지방자치 가운데 3번째로 높았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화천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60메가와트로 전력 소비량 254메가와트의 102%에 달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77%가 수력 발전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아리백에 기반한 탄소 중립 산업단지로 접경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이 봄철 모내기를 앞두고 추진단을 구성해 쌀 수급 안정에 나섭니다. 추진단은 농업지원과와 민간 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성돼 벼 재배 면적 72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올해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지역농협, 조합법인 등 6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쌀 유통 판로 확대 등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용 보호 장비를 지급했습니다. 휴대용 보호 장비는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형태로 근무 중에 착용이 가능하고 케이스 뒷면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손쉽게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또 군청 민원실의 민원 창구 가림막을 아크릴 소재에서 강화 유리로 교체했으며 읍면사무소 가림막도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발생 시 전담 대응 부서를 지정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이 다음 달 4일 홍천읍 종합운동장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군민 1000명에게 복숭아나무와 살구나무, 산겨름나무를 비롯해 산림용 고형 비료를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은 올해가 국토 녹화를 이룬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